감히 심사위원 나부랭이 주제에 이따위 농간을 부려. 너 진건축에서 나온 진상아지. 갑자기 들이닥친 공모전 주최자의 고함에 진상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진상아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봤지만 소우 엄마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왔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돈 뿌려서 심사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 소우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려. 우리 아사쿠라 재단에서 진건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상아가 수작을 부려. 김소우와 피선주의 출품작을 탈락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호되게 혼쭐이 나게 된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모전 현장이었습니다. 각 팀의 설계안이 전시된 공간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는 자신들의 공공화장실 설계안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패널 앞에서 피선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우 씨, 저희 도면 전시 상태는 괜찮아 보이네요.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공들인 부분이 잘 드러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발표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해 둘게요. 공간 한편에는 심사위원들을 위한 자리와 안내 데스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웃고 떠드는 몇몇 인물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진상아와 전남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단 일부로 참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껄끄러운 사연을 가진 이들끼리 한자리에 모이게 되자 공기가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먼저 시선을 마주친 것은 진상아였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이글거리는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천천히 다가오자 피선주는 그저 속으로 이번엔 또 무슨 말을 꺼낼까 하며 심호흡을 다듬었습니다. 이 설계안 꽤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네. 근데 규정 같은 건 제대로 확인했나? 괜히 실수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알지? 그 톡 쏘는 어투에 피선주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가. 진상아의 비아냥 섞인 미소 뒤로 전남진이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심사위원 명찰을 달고 있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듯 행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냥 서로 예의 차리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상아는 여전히 날 선 기색을 풀지 않고 전남진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도 예의 지키고 싶은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오늘 심사 기대 많이 하고 있어. 김소우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진상아가 또 뒤에서 무슨 수를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한 번 겪어본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진상아는 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되자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심사 공정하게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진상아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글쎄, 직접 해보면 알겠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는 금방 판가름 날 거야. 그 순간 피선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꽉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어라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속내는 얼음처럼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일로 내 꿈까지 짓밟히게 두진 않을 거야라는 결심을 되새기며 피선주는 다시 도면을 살펴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소우 역시 입술을 꽉 깨문 채 진상아와 전남진을 지나쳐갔습니다. 공모전은 이제 낯선 긴장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실내는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그래도 공모전 일정 특성상 뒤이어 이어질 Q&A와 추가 질의 응답을 위해 대기 중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우와 피선주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휴식을 취하며 방금 전 마친 프레젠테이션을 곱씹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생각했던 대로 저희 컨셉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주 씨도 그래픽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심사위원들 눈길을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해요. 긴장되긴 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만큼은 다 보여드렸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사위원 중 일부가 유독 냉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우건축의 참신한 접근법에 분명 흥미를 보이면서도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분명 저희 안을 흥미롭게 보셨는데 막판에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마치 누군가한테 미리 주문이라도 받은 것처럼. 김소우의 조심스러운 말을 들으며 피선주는 역시 진상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느꼈습니다. 진상아가 심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실제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을까 하는 의구심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뒤편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어제 진상아가 심사위원들이 묵는 호텔을 방문했다더라고요. 김소우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상아가 솔직히 뭐든 가능하긴 하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늘 우연처럼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잠깐 마주쳤던 진상아와 전남진의 태도도 찜찜함을 더했습니다. 전남진은 대놓고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아는 여전히 은근한 위협처럼 들리던 말투로 둘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소우 씨, 저희 정말 괜찮겠죠? 아무리 공모전이라도 이렇게까지 뒤에서 손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저 조금 걱정돼요. 김소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피선주의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진지하게 대꾸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 만한 지인들도 있고 심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면 우리가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행인데 진짜 뒤에서 뭔가 조작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약간의 떨림이 섞인 피선주의 목소리에 김소우는 괜히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진상아가 그렇게 간단히 물러서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상황 좀 더 지켜보죠. 심사위원 중에도 우리 안 좋게 보지 않았던 분들 있었고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우린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피선주는 조금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이 공모전이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심사를 조작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진상아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니까.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끝에 진상아의 날 선 목소리가 울리는 듯한 환청이 깃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다시금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본 도심의 한적한 저택이었습니다. 프라이빗 정원 뒤로 우뚝 솟은 건물 안쪽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 예술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사쿠라 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한 여인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곧 그녀의 비서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은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김소우의 엄마였습니다. 평생을 일본에서 지내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비밀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비서를 향해 조용히 눈짓을 보내 말을 이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탐정이 추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생긴 회사 선우건축이라는 작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젊은 건축가가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수많은 실마리가 모두 헛된 것이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한 가짜 제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다잡고 보고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소우의 현재 근황, 과거 간략한 기록, 그리고 최근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맞을까요? 외양이나 이름 말고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없나요?
정확한 증거는 아직 모자랍니다만 생김새나 나이대,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 공모전이 아사쿠라 재단 후원 사업 중 하나인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재단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잃어버린 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맞다면. 아직은 확정할 수 없었지만 희망에 가득 찬 두근거림이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군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여인의 마음 한구석을 채운 아들 찾기라는 과업은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테이블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남은 모든 일도 바로잡을 거야.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공모전이나 복잡한 사정들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된 그녀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식어가던 커피에서 마지막 남은 향기가 아련하게 피어오르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아사쿠라 재단은 일본 내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단체로 통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도시개발 그리고 복지 사업 등을 주도하며 다양한 나라에 후원을 하고 있었고 이번 한국의 공모전도 그 연장선에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너 사모님으로 불리는 김소우의 어머니는 평소에는 자기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단 내부 회의실이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이 열리며 고급스러운 투피스 차림의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임원들은 사소한 보고 사항부터 차근차근 공유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공모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자 그녀는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곧 시선을 들어 임원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누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요? 임원 중 한 명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심사위원 몇 분이 누군가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팀 파견 준비 중이고요. 아직 외부로 새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공모전 현장에서 이상한 낌새가 감지된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조사 들어가세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해요. 이건 우리 아사쿠라 재단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한국 현지 상황에 훨씬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런 불공정한 판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마치며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단 이름 말고 제 개인 자격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제 신분은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오너 사모님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다는 걸 알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오너가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은밀하게 진행되길 원했기에 곧 모든 문서가 비밀리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아들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그동안의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우선은 아들을 만나야 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다짐이 서서히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불현듯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새어드는 창가에서 재단 오너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한국을 향해
아들과의 재회를 향해 조용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레스토랑 VIP룸이었습니다. 진상아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심사위원 두 사람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에는 붉은 빛이 일렁였고 은근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탐욕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리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남자 심사위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흘끗 보았습니다. 내부에 꽤나 묵직한 것들이 든 듯 두툼해 보였습니다. 여자 심사위원 역시 슬쩍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상아는 잔을 들어 건배를 권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뭐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요. 저도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릴 거예요. 괜찮으시면 제 쪽 의견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심사는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편 방 안구석에 선 전남진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진상아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뒷거래를 시도하는 건 자신조차 예감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진상아의 독단으로 결정된 듯 보였고 전남진은 괜히 목이 타는 것 같아 물을 들이켰습니다. 진상아, 이건 좀 아니잖아. 그 말에 진상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한 자리야. 방해하지 말고 지켜만 봐. 전남진은 차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남자 심사위원과 여자 심사위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둘 다 봉투 안 내용을 대충 확인한 듯 미간이 살짝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상아는 후련한 듯 미소를 지으며 종업원을 불러 더 좋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해요. 선우건축팀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깎아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정도로 살짝 트집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큰일 될 것도 아니고요. 남자 심사위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건배를 청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처리만 된다면야 뭐. 그 순간 전남진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피선주와 김소우의 도면이 반영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질 텐데. 비록 피선주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지만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진상아는 그런 전남진의 갈등 따위는 신경조차 안 쓰는 듯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가 이번 프로젝트랑 깊게 얽혀 있거든요. 협력사가 어디냐에 따라 앞으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맞춰두면 나중에 서로 이득될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 여자 심사위원이 긍정의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미 돈봉투의 무게를 느낀 이상 이들에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진상아와 심사위원들의 은밀한 협상이 성립되는 듯 했습니다. 전남진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진상아의 매수 작업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뻔뻔했으며 심사위원 둘은 확실히 매수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나 빠르게 멀어져 가는 느낌처럼 공모전의 공정함이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심야에 열린 한 건축 포럼장이었습니다. 김소우의 지인은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크고 작은 소문을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난 뒤 휴식 시간에 둘은 카페테리아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소우. 근데 너 그 공모전 나갔다며? 요즘 말 많던데 괜찮아?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소우는 상대가 건넨 말이 심장에 콕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요? 혹시 심사위원 매수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경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심사위원 중에 누가 수상한 돈 거래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뇌물 받은 거지. 심지어 누가 녹취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게 공개되면 진짜 터질 텐데 아직은 꽁꽁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 김소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안 좋은 예감이 들어맞고 있구나. 공모전 현장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기운과 피선주가 염려하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진상아라는 인물이 연관됐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떤 사설 회사가 이번 공모전을 통째로 쥐고 흔들려는 것 같다는 말만 들었어. 너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김소은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사실 피선주와 함께 잔뜩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기에 아무 대책 없이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빼앗긴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단 그 녹취록이 진짜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그의 지인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 말씀을. 혹시 더 알아내면 연락 줄게. 근데 진짜 조심해라. 이쪽 판이 생각보다 어둡고 누구 덤탱이 씌우는 일도 허다하니까. 김소은은 홀로 남아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녹취록이 돌아다닌다면 그것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지. 피선주도 분명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할 텐데 차라리 내가 먼저 움직여 봐야겠다. 마음을 다잡은 김소은은 곧 피선주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공모전은 단순히 창의적인 설계 경쟁이 아닌 뒤에서 벌어지는 음모를 파헤치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꺼져가는 건축 포럼장 구석에서 김소은은 불안감을 억누르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선우건축 사무실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공모전 도면을 다시금 확인하다가 어느새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때문인지 작업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소우가 들어섰습니다. 피선주는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조금 밝아졌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포럼 다녀왔어요. 건축 쪽 지인한테 들었는데 심사위원 매수 얘기 진짜 있더라고요. 녹취록 돌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피선주의 어깨가 약간 떨렸습니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구나. 설마 진짜일 줄은. 우리 안이 이렇게 잘 됐는데 괜히 물거품이 되면 어쩌죠? 김소은은 피선주를 마주보고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이 뒷거래 증거 찾아서 재단 윗선에 직접 넘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피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상아가 쉽게 당할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뒤가 위험해지면. 김소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피선주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우리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쏟아부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판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피선주는 그가 말하는 정의라는 단어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전남진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크게 싸워보지 못하고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뭔가에 맞서 싸우기보다 눈물 삼키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급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진상아가 나중에 뭐 어쩌려고 해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면 그냥 맞서야죠.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루트로 녹취록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도와줄 만한 사람도 있는지 좀 보고요. 재단 쪽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경로 찾고 있어요. 피선주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안에는 포기나 체념이 아닌 오랜만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도망치지 않겠어. 진짜로 제대로 싸워볼 거야. 그 마음을 품은 채 피선주는 김소우가 건네준 자료를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고 심사위원 매수설에 대한 단서를 찾고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밖은 이미 캄캄해졌지만 선우건축 사무실 안에는 오히려 더욱 뜨거운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들처럼 두 사람의 눈에는 투지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곁에는 비서로 보이는 이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단 높은 하이힐로도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고 주변 사람들은 묘한 존재감에 한 번씩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김소우의 어머니, 일본의 아사쿠라 재단 오너 사모님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전용 차량에 오른 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이었고 특히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나 사업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내 아들이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마음이 복잡 미묘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팀은 한국에 언제쯤 들어왔어요? 이미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신다는 건 모를 테니까 조용히 조사 중일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사쿠라 재단이 후원하는 공모전에서 비정상적 상황이 감지된 이상 재단은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불어 혹시나 하는 희망.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도 공모전 현장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차는 곧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지나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투명 유리창 밖으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얼핏 스쳐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혹시 저 사람이? 하고 마음에 떠올랐지만 곧 다른 손님인 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조금 전의 착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내부에선 임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졌습니다. 낯선 외부인들이 심사위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뇌물이나 접대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자리로 나타나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마음은 이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잘못된 세력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짙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결심하며 그녀는 비서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모전 현장 조용히 다녀올 수 있게 일정 좀 잡아주세요. 아사쿠라 재단 이름은 절대 내지 말고요.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 그녀가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거세게 몰아칠 폭풍우의 전조가 되어 공모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 모두를 뒤흔들게 될 터였습니다. 최종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오후 공모전 담당 사무국 회의실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는 심사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 역시 그곳에 초대받아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진상아가 갑자기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그녀는 선우건축의 설계안을 비난하듯 바라보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 보니까 대중이 쓰는 시설물 관련 규정이 빠진 것 같던데요. 이거 심사기준 위반 아닌가요? 예상치 못한 기습에 피선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규정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킨 것이었기에 애초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아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마치 선우건축이 규정을 어긴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 부분은요, 표준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한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진상아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튕겼습니다. 글쎄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명확하게 받아들일까요? 규정은 지켜야죠. 창의성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이 안건 심사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곁에 있던 전남진도 불편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상황은 진상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몇 명이 서류를 다시 살피며 수군대자 김소우가 서둘러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규정 어긴 적 없습니다. 이건 정식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시공할 때도 문제 없어요.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 더 드릴게요. 진상아는 여유로운 미소로 김소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자료 내놔도 상관없어. 이미 몇 분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 갖고 계실 테니까. 잘해보세요. 곧 회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진상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피선주와 김소우를 힐끔거리더니 밖으로 나가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피선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심사위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괜히 점수 깎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준비한 자료 많잖아요. 오히려 저쪽에서 뒷거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끝에 가서 뒤집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복도에서 진상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나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혼잣말처럼 흘려버린 말이었지만 묘하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심사위원 매수 증거를 잡혀도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듯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김소우와 피선주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이미 적절한 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녹취록과 일부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감사팀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진상아가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도 물러설 생각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종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상아는 무리수를 두며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선후건축을 의도적으로 파멸시키려는 듯한 그 의도가 온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결정적 증거가 어디선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에 김소우와 피선주는 서로를 향해 용기를 북돋우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 최종 발표를 단 이틀 앞둔 날 재단 임원진이 모이는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은 일본 본사에서 진행되지만 이번엔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스크린에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고 직접 회의장에 나와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소우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자신을 오너 3호로 드러내지 않은 채 회의실 안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은근히 풍기는 카리스마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곧 회의가 시작되자 한 임원이 뇌물수수에 대한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어제 심사위원 몇 분이 접대받은 내역이랑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고요. CCTV에도 그 장면이 잡혔습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이미지가 떴고 그 아래 작은 박스 화면으로 레스토랑 VIP룸에서 진상아가 심사위원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금세 술렁거렸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이 화면을 본 김소우의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군요.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진상아와 전남진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둘 모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진상아는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예요? 저희는 대표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임원들이 진상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상황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상아 씨 그리고 전남진 씨. 지금 뇌물수수로 심사를 조작하려 한 혐의에 관한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해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상아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전남진은 괜히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흐른 끝에 진상아가 무리수를 두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어떻게 그 장면만 잘라서 붙인 겁니까? 저는 술자리 비용을 대신 낸 것뿐이에요. 심사에 영향 줄 의도는 없었고
그러자 임원 중 한 명이 수북한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심사위원들이 자백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변명하기엔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진상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때 전남진이 뭔가 해보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저 심사위원들과 결탁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진상아와 전남진이 함께 입김을 넣었으리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던 김소우의 어머니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업을 추구합니다. 저희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진상아와 전남진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이런 권한이 있지? 싶었지만 재단 임원들은 이미 사모님의 권위를 눈치채고 경외감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함께 책임을 물을 겁니다만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지시한 분에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리고 공모전 최종 결과 또한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제야 전남진이 상황을 파악한 듯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전 사실 모르고 휘말린 겁니다. 전부 진상아가. 진상아는 괘씸한 눈길로 전남진을 쏘아봤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회의실이 파란에 휩싸인 분위기였습니다. 임원들 역시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하느라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김소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진상아와 전남진은 자신들이 허물어져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적 증거가 회의장 중앙 스크린에 떠 있었고 재단 오너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종 심사 발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안과 함께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단 임원진 회의가 끝난 뒤 진상아와 전남진은 건물 뒤편 계단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분위기 속에서 진상아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다 들통났잖아. 진상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괜히 전남진을 밀쳐냈습니다. 네가 도와주긴커녕 주저앉아 버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 혼자면 다 처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전남진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막 나가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뭘 어쩌라고. 두 사람의 언쟁이 거세질 즈음 계단 아래쪽에서 낯익은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김소우와 피선주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재단 회의 자료를 넘겨받고 사실상 상황이 종결 단계라는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끝났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어색하게 서 있던 전남진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진상아는 입술을 앙다물고 그래도 끝까지 적개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김소우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상아, 지금 와서 사실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뇌물의 증거, 심사위원 자백까지 다 확보됐는데 이걸 어떻게 덮을 생각이야? 진상아는 겁먹은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다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달라질 거야. 그 말에 피선주가 참다 못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지금 이 꼴 된 게 다 네가 한 짓 때문이라는 걸 모르겠어? 그리고 피선주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나긴 싸움이 끝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소우 역시 진상아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고한들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남진은 그제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스스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과거엔 피선주와 작은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상아와의 불륜 그리고 기업 후계를 향한 야망까지 하나둘 꼬이다 보니 모든 게 파탄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선주야, 미안하다. 전남진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피선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젠 다 끝났어. 너희들이 초래한 결말이니까 책임져. 그 말에 전남진은 할 말을 잃었고 진상아는 차가운 눈빛만 남긴 채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소은은 조용히 피선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됐네요. 피선주는 묘하게 텅 빈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기보단 허탈함이 컸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갉아먹던 공포와 분노가 일시에 폭발한 뒤 남은 공허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부당하게 밀려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상아랑 전남진이 한 짓도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재판이든 뭐든 받게 되겠죠.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진상아가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긴장되었지만 이미 재단 측에서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고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더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은 묵묵히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며 이제 끝이구나라는 안도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진상아와 전남진의 악행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분명히 폭로되었고 선우건축에게 주어졌던 불이익 역시 말끔히 해소될 듯 했습니다. 화장실 설계 공모전의 진짜 심사는 아직 남았지만 최소한 공정한 경쟁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피선주와 김소은은 이제 조금 더 당당하게 최종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뇌물 스캔들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든 날 저녁 김소은은 재단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불렀고 피선주도 동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안내받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의자를 밀고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은은 낯선 느낌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그 여인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가족 찾고 계신 적 있으셨어요? 김소은은 당황했고 옆에서 피선주도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가족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는 들었지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행적과 DNA 검사 자료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 평생 당신을 찾아왔어요. 순간 김소우의 마음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선주가 살며시 그의 팔을 잡아주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진짜 제 어머니세요? 그때 여인이 흐느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오랜 세월 찾고자 노력해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 공모전 후원을 통해 우연히 아들과 엮이게 된 사연까지. 김소우는 말을 잇기 힘들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우 씨 천천히 듣고. 피선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사쿠라 재단의 오너예요. 이 공모전을 후원한 재단이요. 제가 직접 이 문제 수습하러 한국에 왔고 여기서 당신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여인은 품 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와 젊은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분명 닮아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숨죽여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놀이공원, 솜사탕,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렸던 버스 정류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멍하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여인이 울먹이며 다가가 김소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근데 단서가 너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옆에서 지켜보던 피선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든 경위가 믿기지 않지만 동시에 진심이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이어진 포옹 끝에 김소우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아직 해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당신한테 해를 끼치려 했던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재단 힘을 써서 다 바로잡을 거예요. 그 말에 김소우는 복잡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만났다는 희열과 뒤늦은 상처가 교차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모자가 이렇게 다시 만났고 공모전 뒷거래에 대한 진실도 확실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피선주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김소우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뿐이었습니다. 뇌물을 저지른 자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소우와 피선주의 설계안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공모전 재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뇌물 스캔들과 온갖 음모가 노출되면서 재단은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고 심사위원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심사위원단은 꼼꼼히 각 팀의 안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가장 창의적이고 실용적이었던 선우건축의 화장실 설계안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 날 행사장은 떠들썩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들도 대거 몰려와 이번 뇌물 스캔들의 전말을 취재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김소우와 피선주는 환한 조명 아래에서 우승 트로피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 있던 김소우의 어머니가 따뜻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사쿠라 재단 관계자로 소개되었지만 곧 그녀가 김소우의 모친임이 알려질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우승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공정한 경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셨을 거예요. 김소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차분한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설계안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말 영광이에요. 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선주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트로피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함께 애써주신 덕분에 저희 안이 공정하게 다시 평가받을 수 있었어요. 행복합니다. 모두가 박수로 축하하는 가운데 진상아와 전남진의 그림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뇌물 공여 혐의와 심사 방해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회사로부터도 사실상 퇴출되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오는 대가는 참혹했지만 그들 역시 책임져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우건축 팀원들과 몇몇 지인들은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풍선과 케이크로 채워졌고 전지현과 김태리도 함께 와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한만은을 비롯한 가족들도 어색하지만 미소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김소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파티 장소에 찾아와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자주 만나요. 아직 할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김소우는 머쓱한 표정으로 웃었지만 마음 한편엔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피선주 역시 그런 모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우리도 케이크 먹고 싶어요. 라며 신나게 말하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네요, 선주씨. 앞으로도 같이 잘해봐요. 더 멋진 프로젝트들 많이 만들어가요. 그래요. 저도 기대돼요. 그리고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꺼지고 모두가 귀가했지만 선우건축의 간판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두 사람은 한층 더 강인해졌고 새롭게 찾아온 모자, 상봉과 재단의 지원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각자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배신과 음모가 뒤섞인 어둠이 지나가고 피선주와 김소우에겐 따뜻한 빛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공정함과 진실을 지켜낸 대가로 주어진 해피엔딩의 문턱이었습니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믿음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가족의 재회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하게 만든 결정적 한 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